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시간인데, 오늘은 이게 시장이 계속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아마 함께 이게 배우려는 욕구도 많이 떨어지실 거는 같아요. 기운도 내시고, 요새 또 뭐 부동산 PF 문제다, 뭐 여러 이슈들 나오면서 또 뭐 증권주나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드실 텐데, 뭐 이 위기가 지나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좀 파장이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좀 과장된 것도 있는 거는 같은데, 아무튼 레고랜드로 시작된 이 부분이 참 우리 한국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위축시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업들 현금은 예전보다 다르게 좀 많이 있거든요. 과거처럼 이렇게 부실한 기업들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너무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일단 조금 지켜보시면서 상황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난 한 주는 아무튼 카카오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PF로 끝나버리는, 한마디로 증권사 부도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흉흉하게 좀 마감이 됐고, 또 의외로 삼성전자가 또 잘 버텼어요. 그죠? 삼성전자, LG엔솔 같은 대표 기업들은, 또 큰 기업들은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시황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하려는 거는 일단은 자료는 좀 만들어 왔습니다. 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찾기고, 사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마 이거 보시는 시간에는 연합뉴스, 제가 연합경제 채널인가요? 거기에 이제 2달에 한 번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한 자료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시간 기준은 어제 밤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 건데, 아무튼 녹화는 제가 더 빨리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왜 요걸 좀 고민해 봤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기업 찾기도 힘들고,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죠. 미래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요새 또 성장주니 가치주니 논란들은 많은데, 근데 이게 결국 미래가 좋아지는 기업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걸 떠나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성장을 찾는데, 앞으로 좋아질 산업이 뭐냐, 그 고민을 한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 다 안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성장하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봤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자료로 만들어 봤으니까, 내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운들 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함께 배우기 전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투자 종합소득 과세, 요새 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금융투자 소득 종합과세 이거 관련해서 여기 청원 꼭 좀 해주시고, 저도 이미 했거든요.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의 진행 좀 해주시고, 여기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여기 사이트가. 그래서 제목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의해 줄 것에 관한 청원이다. 지금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0,000명도 안 됐는데 어느덧 20,000명 늘어났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 좀 남았잖아요. 꼭 좀 해주시길 저도 좀 부탁드리겠고, 어떤 분은 여기 기재위에 전화까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비서관들하고도 또 통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왜 지금은 도입되면 안 되냐면, 아직 우리 시장 자체가 이거를 받아줄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고, 자꾸 부자 이런 프레임을 좀 쓰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주식 하셔가지고 나중에 5천만 원 안 보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또 벌게 돼요. 근데 스스로 옥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5천만 원 이상 벌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자로 가는 사다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분도 이렇게 이 철이시라는 분이 좀 쓰신 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잘 써주셨는데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여러분들이요 먼저 내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로 뛰어가요 먼저. 예. 세금을 미리 뗍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연중에는 이 사람이 5천만 원 넘을지 안 넘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걸 먼저 튄 다음에 내년 5월에 돌려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하죠, 좀. 먼저 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 발생하냐면요. 원천징수로 떼가죠. 그럼 내 자산은 줄어요.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예. 떼고 지금 가져가니까. 내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못 삽니다. 1년 후에 돌려봐라. 나는 금융세 내는 사람도 아닌데 4만 원이 날라갔죠. 그러니까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사서 200만 원이 된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걸 재투자해서 20% 이익을 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 원천지에서 20% 떼가니까요. 실제로. 예.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환급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서류 떼야 되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예. 귀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중에 그러니까 세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정부에서 이걸 다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연말만 되면은 대주주 물량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대주주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 대주주를 안 되려고요. 12억 막 그 많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주식을 연말마다 팔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그걸 100억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마다 중소형주 출렁이고. 예. 이게 대주주로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금투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돈 벌면 다 내는 거니까 저런 건 없어지겠지만 3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세율이 또 높아지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리고 연말 돼서 또 이게 정리하려는 수료들도 세금 계산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또 흔들릴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중에는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거기 조세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그 나라에서도 안 내고 여기서도 안 내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이 되면 지금 그냥 그대로 두면 금투세 도입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미루자.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하기로 한 거 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당 이런 걸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아무튼 금투세는 최소한 2년 유예를 하든가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피해를 여러분이 다 받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꼭 여기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국민동의 하셔가지고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그리고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물적 분할 막 취소하는 기업도 나오잖아요. 계속 언급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금융투자소득세 물론 뭐 이 방송 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좀 그 실익 없는 금융투자소득세 반드시 유의해 줄 것을 좀 청원하는데 요게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자, 빠르게 설명할게요. GDP는요, 순수출 더하기 민간 소비 더하기 민간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 빼면 되고, 민간 소비는 여러분이 소비하는 거예요. 민간 투자는 기업이 투자하는 거, 정부가 돈 쓰는 거. 이 네 개가 다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GDP,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쩌죠? 경기 침체로 수출 안 되죠. 에너지 가격,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은 증가해서 무역 수지 적자 나죠. 이게 일단 마이너스예요, 기본. 민간 소비 줄어요. 아니, 지금 대출금리 갚기도 바빠요. 민간 소비가 확 줄어버립니다. 예, 금리 상승하고 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꺾이고, 민간 투자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고용 줄이려고 그러고, 얼마 전에 프로밀이라는 회사는 뭐 해고를 다 했다고 하던데, 지금 뭐 어쨌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재고 늘고 하니까 반도체 기업들 막 메모리 재고 많잖아요. 뭐 감산한다는 얘기 나오고, 정부도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게, 얼마 전에 트러스 총리가 그 그러니까 그 감세를 하려고 그랬죠. 세금 깎아주려고. 그게 뭐죠? 정부 지출 늘리는 거죠. 그걸로 GDP 세우려고 한 거예요. 감세해가지고 민간 소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한번 경기 부양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죠. 예,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물가를 자극시키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도 늘리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서 GDP가 꺾이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GDP는 기업의 매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죠? 이제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연준은 계속 그 금리 올리니까 수요를 위축시켜요. 그러면 이 중에서 경제 살리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순수출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돼요. 수출에서 수입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민간 소비 오히려 줄이길 바래요. 막 연준은 소비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수요를 다운시키겠다. 왜냐, 물가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두 개. 투자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뭐죠? 물가 상승 원인, 공급이 가장 컸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줄어든 걸 뭘로 해결하면 돼요? 공급을 늘리면 되죠. 공급 늘리는 좋은 방법, 투자죠. 공장 지으면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민간 투자를 이제 늘리는 방법. 근데 민간 기업이 그냥 하겠습니까? 민간 기업들이 그냥 내 돈 내가지고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데다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현금은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돈 안 벌릴 거 갖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이 되는 쪽에 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 역할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정부 지출, 정부가 그래서 뭘 합니까?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세액공제. 우리 한국도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뭐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최근에 정부 정책적으로 그 보조금 줍니다. 야, 너네 이거 해봐, 세금 깎아줄게, 공장 좀 쳐, 이거예요. 정부가 직접 돈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일부 지원은 하겠지만 여기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 채권 발행해서 돈 풀어버리면 금리 어떻게 돼요? 금리 또 올라가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야, 너네 기업들한테 이제 약간 반강제적으로 투자 좀 해라. 미국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IRA 법안. 미국에 빨리 공장 지어, 보조금 줄게, 이거잖아요, 핵심은. 지어주세요, 제발. 예, 세액공제.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이제 짓거든요. 2년 동안. 세액공제 그 7.8조 원 들어가는데요. 세액공제만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조지아주랑 미국 정부에서 합쳐서 5조 받아요. 5조를 그냥 받고 2.8조만 내면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 그럼 고용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용 늘어나면 민간 소비가 간접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 공급이 증가해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GDP 성장시키고 인플레 완화시키겠다. 근데 아무데나 투자를 안 하고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왜냐면 수소사업 지금 돈 됩니까? 민간 기업 누구한테 투자하라 그러세요? 수소사업 돈 안 돼요.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되는데 근데도 유도하죠. 예, 이런 거 태양광도 아직 제대로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시켜요. 전기차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테슬라 외에는. 근데 여기다 보조금 주겠다. 5G만 깔아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부 주도화해서 통신사 위주로 좀 까는 거고. 네옴시티 이건 사우디가 직접 하는 거죠. 그냥 사우디만 하겠습니까? 뭐 중동, 동남아 다 하겠죠.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고 반도체 투자 지금 하라고 계속 독려하죠. 오늘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최지성 사장님이 반도체 앞으로 10배 투자하겠다.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전쟁이에요, 전쟁. 물론 이제 회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왜? 미국 정부가 저런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니까 중국이 하지 마라 이거죠. 정치적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건설 붐이 아니라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답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투자하면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일단 오늘은 이제 요 부분 설명드릴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아 그럼 저렇게 투자하는 거 좋은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냐 이건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하는 거 아시죠? 지금 시진핑이 3년임 되면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둘은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계속 아마 경쟁을 할 거예요.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됐고 바이든도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중국 용납을 안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보내버렸잖아요. 대만에 대놓고 중국 보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하는 건 중국을 쳐내고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하겠다. 이겁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핵무기가 아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가지고 뭘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승자가 된다.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반도체 규제를 하냐면 중국 보고 저거 인공지능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중국은 그냥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이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죠. 그게 비메모리만 있었는데 이제 메모리까지.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계화에서 신냉전 시대로 일로 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기 체제 경쟁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사실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 자체가. 수입 대체, 내수, 안보 이런 걸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제조업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일본은요 적시 생산이에요. 도요타 아시죠? 도요타가 재고를 거의 안 갖고 가잖아요. 효율성 있게 비용 관리 잘하고. 그런 회사들이 지난 몇십 년을 주도했죠. 신냉전 시대는 반대입니다. 적시 생산보다 재고도 많아야 돼요.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맹국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FTA 체결돼 있어요. 일본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국 제조업체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중국이 원하는 그 제조업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개가 제일 크거든요. 이거를 한국이 제일 잘 알아요. 전 세계에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좀 안타깝게도 안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중국 대체제로 한국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B2C라고 그러죠. 흔히 소비재가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워요. 이런 쪽에 지금 소비가 뭐 어쨌든 힘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B2B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리튬이죠 여기는. 이런 기업한테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유럽도 탈중국을 한대요. 유럽마저도 이제.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뭘 느꼈냐면 너무 러시아 의존도가 큰 걸 느꼈어요. 유럽은. 그래서 야,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중국 의존도 높거든요. 유럽의 제조업은요, 중국 의존도 되게 높아요. 그동안 중국하고 거래가 또 많았고 싼 물건들. 근데 이제 약간씩 EU가 지금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실제 그 나토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약간 이제 적대국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당장 뺀다는 건 아닌데 점점 탈중국, 프렌드 쇼어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대신 어디예요? 한국이죠. 예. 어느 이제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이거 리로케이션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찾는 것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요 하나증권에 2년 전에 나온 건데 진짜 지금 읽어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수출 금지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미국 장비 수입 금지 1년 유예했죠. 무슨 얘기냐? 삼성 하이닉스 보고 야 1년 안에 너네 중국 공장 위에 뭘 만들어 놔라는 얘기죠. 1년이 아니라 2, 3년 더 해줄지 모르겠지만 대비책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생산 비중이 거의 절반이에요. 여기서 최첨단 공정은 이제 못 써요. 1년 후에는. 탈출금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로케이션이 뭐예요? 재배치잖아요. 공장을 재배치해야 돼. 어디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양안 관계가 지금 악화되죠. 대만과 중국. TSMC가 리스크가 좀 있어요. 미국이 봤을 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TSMC 대체제를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모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려면 반도체 인프라 구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제가 기업 명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우리 다 공부했던 거고, 미국의 동반 지출한 반도체 소부장 여기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하는 소부장도 있어요. 뭐 인텔이나 이런데 수입 받겠죠. 예. 저기 2년 전에 나온 거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건데요. 최지성 사장님이 파운드리 사업부 앞으로 삼성전자 신규 팹부지 10곳 이상 확보하겠다. 생산 확장을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요는 엄청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고 데이터 센터도.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제대로. 자동차가 자기가 스스로 다닐 거고 나중엔. 그 시대가 와요. 거기에 핵심은 뭐죠? 반도체입니다. 근데 삼성이 원래 차량용 반도체가 좀 약한데 거기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10개 이상의 부지를 다 만들어 놨고, 한국이나 아마 미국 중심으로, 중국엔 절대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릴로케이션. 여기 들어가는 같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의 미래가 지금 안 좋죠. 지금 막 실적도 안 좋고 뭐 최악이지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공부했던 거예요. 2차전지 K장비의 아메리칸들인가 르네상스.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죠. 하나증권 10월 14일 날 나온 죠.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렸죠. 근데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 배터리 3사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IRA 법안은 뭐죠? 미국이 지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미국이 지어. 테슬라 배터리 부족하다 그랬고요. 혼다가 뭐라 그랬죠? 도요타도. 한국 배터리 왜 선택해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려면요 한국 배터리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어요. 테슬라도 파나소닉 거 쓰면요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장비 투자 이제 건설이 많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장비주 중에선 전극 공정. 전극 공정은 이 양극 음극 같은 걸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극을 만드는 공정인데 거기가 좀 경쟁 우위가 있고, LG엔솔 비중 높은 회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냐면 광물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IRA 때문에 중국이 광물 이 정제를 많이 니켈 같은 거 니켈이 생산되는 건 아닌데 니켈을 수입에다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쓸 수 있게 재련을 해요. 정제를. 뭐 리튬도 마찬가지. 그거를 거의 다 싹쓸이 하잖아요. 중국이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안 해주면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미국은 야 중국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겁니다. 중국 광물이 들어가면 보조금 안 준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여기 리튬을 하얀 석유라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미국과 여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FTA 체결 국가. 그러니까 뭐냐면 광물을 수입에다가 포스코 홀딩스가 저기 니켈 공장 만든대요. 광양 쪽에. 그래서 만약에 광양에서 니켈을 정제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배터리 쪽에.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일본에 저런 광물 회사들이 있다면 일본에서 정제를 해서 배터리 수출을 하면요. 못 받습니다. 일본. 중국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 되게 요즘에 2차원지 섹터가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광물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그 이제 대형 공사 수주 가능한 지금 주택이 너무 안 좋아서 건설주는 정말 힘들죠. 힘든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그룹 대형 공사 수주 가능한 건설주는 좀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삼성, SK, LG 같은 그룹이 앞으로 투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죠? 저 반도체 공장 누가 지을 거예요? 삼성 계열사가 지을 거 아니에요. 밀산 엔지니어링. SK그룹은 SK 에코플랜트 있거든요. 비상장이죠. SK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LG그룹은 이거 설명 한번 해드렸죠. 자이 S&D가 자이 CNA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LG그룹 다 담당을 해요.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공장 지으면 이 회사가 주로 만들어주죠. 공장을. 그 규모가 꽤 되죠. 근데 이 기업들이 다 투자들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설사들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런 면에서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LG도 배터리 투자하죠. SK도 정말 다양하게 뭐 수소도 하고 삼성은 반도체. 그리고 중동과 동남아가 인프라 투자 지금 많이 합니다. 네옴시티. 동남아도 지금 뭐 발전소라든가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 투자 많이 하거든요. 전력 부족하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대형 건설사 또 송배전도 해야 되거든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배전, 송전 또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니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LNG 복합 화력 발전 친환경적이죠. 이런 것들도 같이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공부해봤던 거죠.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광민정 연구원님이 직접 쓰셨던 뭐냐 여기 여기 LNG 있죠. 여기서 LNG를 받아다가 터빈을 돌려요. 저거를 이제 태우면 이제 가스가 나오죠. 그 열로 터빈을 돌리면요.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저게 몸에 그러니까 되게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저거를 가스죠. 가스를 따로 빼가지고 보일러로 보내요. 이쪽. 요게 HRSG죠. 우리 공부했던 요거. 요게 요 배열화 해수 보일러라고 보이세요? 요거 배열화 해수 보일러. 요겁니다. 요걸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서 얘가 뭐를 하냐면 데워요. 그 가스를 물로 가열시켜서 데웁니다. 그럼 거기서 또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가지고 터빈을 또 돌립니다. 근데 이거는 또 친환경적이어야 되게. 그래서 유해한 걸 받아다가 이걸 한 번 더 수증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스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이 발전기 돌립니다. 전기터빈. 이걸 돌려요. 여기 터빈. 그래서 여기로 또 보냅니다. 변압기, 변전소, 송전. 이게 LNG 복합. 그러니까 LNG 복합화력은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LNG로 먼저 태우고 그 가스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가스를 수증기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터빈 돌려서,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 태양광만 가지고 안 되니까. 태양광 풍력은 중간에 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LNG 복합화력을 만들기도 2년 안에 만들어지고 하니까 최근에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동남아 쪽에서도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도 해요. 한국도 LNG 복합화력 비중을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공부해봤죠. 배열 회수 보일러.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리고 송전 배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만 공부할 게 아니라, 태양광만 있으면 뭐예요? 전기를 받아다가 가정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다 있어야 됩니다. 전력망 인프라. 그리고 이게 하이투자증권에 이상원 연구원이 9월 13일, 이것도 제가 한번 공부해드린 거예요. 예전에 그때 나왔을 때. 그래서 요겁니다. 원전이 됐건 뭐 석탄 화력 발전이 됐건 수력이 됐건, 여기서 전기를 만들면 송전탑으로 보내서 송전을 해야죠. 생산된 전기를 수송한 다음에, 근데 수송하는 동안 전력 손실이 생기도 이거를 승합해야 돼요. 압력을 확 고압으로 올려줘요. 초고압으로 갈수록 전력 손실이 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20kV짜리를 765kV V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집에서 쓸 때는 220V잖아요. 그래서 확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이거를 낮춰주는 거를 변압기가 합니다. 변압기가, 변전이라고 그러죠. 요거. 그리고 배전, 전력을 이제 그리고 나서 각 가정에 뿌려주는 거. 이걸 누가 해요? 하는 회사들이 있죠. 여기 보고서에 있던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예. 다 이제 항상 그렇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너무 올라간 걸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예. 항상 주가라는 건 오르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다만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업이 좋습니다, 이거보다도 흐름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했던 거죠. IRA에서 수소가 중요해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수혜주. 삼성증권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내용은 이제 여기 있죠. PTC는 생산 세액공제, 만들수록 세금 더 깎아주고, ITC는 처음에 공장 지을 때 투자한 금액만큼 깎아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이 주로 수혜를 받을 거고, 육상풍력은 별로 수혜가 없는 것 같고요. 크게. 이번에 근데 없다가 생긴 게 있어요. 청정수소. 깨끗한 수소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 탄소 배출이 없는, 킬로그램당 3달러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6천억 정도 세액공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지주 회사들이 있으니까, LS는 그 해상 케이블이죠. 해상 풍력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투자랑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G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5G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참 이게 어려운 섹터인데, 인도도 지금 5G 서비스 이제 상용화 시작했대요. 여기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5G 대중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5G 많이들 안 써요, 아직. 근데 도입 안 할 수 없어요. 5G를 해야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뭐 자율주행차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가 지금 5G 상용을 시작했고, 근데 인도의 3대 통신사가 저렇게 지오, 에어텔, 보다폰인데 어마어마하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8배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화웨이랑 중흥통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랑 사이도 안 좋아요. 그 빈틈을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릴라이언스 지오랑 이 바르티 에어텔, 이제 보다폰만 하면 돼요. 여기만 뚫어주면 삼성은 인도 3대 통신사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싸움인데,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보다폰이 누구한테 줄 거냐. 근데 이것도 투자죠. 5G 기지국 깔아서 통신망 갖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밸류체인.
뭐 노키아, 에릭슨에 납품하는 통신 장비 회사, 제가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요새 5G는요 증권사 보고서도 안 나옵니다. 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업을 좀 찾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배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장인데요. 내년 어떤 게 좋아? 이거 말고도 설명 안 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차츰 한 번씩 더 해드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정치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탈세계화가 시작이 됐고, 또 한 가지 배경은 너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로 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쨌든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방법은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물가도 잡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결론이 뭐냐? 투자를 할 거예요. 신사업에 기업들이 하는데,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이 이제 어딜 선택하냐면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동맹끼리 하겠다. 거기에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만도 있고요, 일본도 있지만 반도체 이쪽은,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은 한국이 제일 잘하죠. 그리고 TSMC가 물론 파운드리 1등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 대체제 누구죠? 삼성전자잖아요. 물론 이건 소설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고, 이미 지금 중국은 반도체 지금 굴게 하려고 하지만 미국이 지금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죠. 장비 수출. 그래서 아마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 뭐 쉽게 못 만들어요. 그 미국이 장비 안 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중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얼마나 받습니까, 기업들. 정말 그런 거 보면 좀 열받긴 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중국은 막 보조금 줘가지고 자기네 나라 기업들 막 적자 나는데도 막 살려주고 불공정 거래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기업들만 피해봐요. 실제로. 공정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근데 시장이 크니까 포기는 못하겠고. 반도체마저도 지금 대규모 지원 들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반도체 성공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휘청입니다, 진짜.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는 한국의 제조업한테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위기지만, 그러니까 위기이자 지금 기회거든요. 위기의 뜻이 뭐죠? 뒤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장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좀 살아나면, 이런 아이디어가 잘 떨어지는 그런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또 한번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책도 한 권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다는 아니고, 예. 아무튼 오늘 방송 들어주시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좀 기운들 내주시고, 어려운 장이지만 기업들 잘 보유하시면서 잘 이겨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보고서랑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도 해보시고. 예.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